심방세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발작성 심방세동과 지속성 심방세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작성 심방세동은 완치를 치료 목표로 하지만 지속성 심방세동은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심방세동을 치료해 왔지만 지속성 심방세동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던 케이스는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속성 심방세동은 완치가 힘든 병이라고 봐야 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완치가 안 된다면 치료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치료가 더 필요한 질환이 바로 지속성 심방세동입니다. 완치가 어렵다는 것과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속성 심방세동이 왜 완치가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이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심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정상 전기신호 대신에 여러 전기신호가 동시에 생기고 엉키고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기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스트레스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이 전신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로도 생길 수 있지만 심방 자체의 섬유화 같은 심장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적었던 심방세동이 반복해서 발작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심방세동이 오래 반복해서 나타나면 심방이 부르르 떨면서 피를 제대로 짜내지 못하겠죠. 그럼 혈액이 정체되면서 심방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심방이 점점 늘어져요. 확장이 되는 거죠. 심방이 확장되면 심장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서 딱딱해지는, 즉 섬유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속성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정상 리듬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으로 정상 리듬을 만들어도 다시 심방세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심방세동은 완치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성 심방세동은 꾸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정맥입니다. 대부분의 심방세동은 그 자체로는 심장마비라든지 실신이라든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심방세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뇌경색과 심부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심방세동은 가지고 있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성 심방세동 치료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 심방세동에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죠.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심방 안에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은 발작성 심방세동보다 혈전 위험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응고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를 쓰면 심방세동 환자분들의 뇌경색의 70% 가까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한약치료에서도 어혈을 제거하는 약을 병행하면 혈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항응고제가 더 중요합니다. 심방세동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맥박이 빠르고 불규칙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실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심방세동 치료의 두 번째 목표는 심장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부전을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은 한약치료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지속성 심방세동에 쓰는 한약치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됩니다. 결국 지속성 심방세동의 치료 목표인 두 가지는 각각 양약과 한약의 병행을 통해서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빠르게 치료하면 좋습니다. 아직 발작성이라면 가장 좋고 지속성이라고 해도 심방의 섬유화가 덜 일어났을 때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오래될수록 심방의 확장, 정기적인 불안정, 그리고 심장 기능 저하, 이러한 변화가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발병 초기부터 관리하면 증상 개선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장 기능 회복 가능성이 높으며 합병증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방세동은 꼭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심장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